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네, 국내에도 많은 환경단체들이 우리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탈핵, 에너지, 기후변화와 4대강 등 우리나라의 올바른 환경 현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 하나인 환경운동연합의 여명철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 여명철 사무총장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개 지역 조직 그리고 4개 전문기관 그리고 6개의 협력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단체들 연대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단체는 올해 3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월호 사고에서도 우리가 거듭 인식하게 됐지만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은 수명이 끝나고 그리고 억지로 늘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원전의 폐쇄, 특히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 중인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위해서 주요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이제 영향들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우리 사회의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시하는 그런 법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약 4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호지역 더하기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에 의해서 또 환경단체들은 그 개발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지역들을 보호지역으로 국립공원이나 뭐 생태경관 보전지역 이런 것들로 지정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가로림만 조력발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을 주변에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면적을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그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면적을 확보해보자,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 중에서도 탈핵 활동이 두드러지는데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탈핵 관련해서는 뭐 탈핵 중에서도 특히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폐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서명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이바인 유쿠라는 네.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그 사이트에 이제 서명을 하면은 서명이 곧바로 원자력 안전위원장 네. 그리고 국회에 여러 이제 상임위의 위원장님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발 네. 위험한 이 2개의 원전에 대해서는 꺼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서명 운동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화요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대형 프랜카드를 게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중단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프레스센터 22층에서 10m, 10m의 프랜카드를 이제 내리는 퍼포먼스도 꽤 크겠는데요. 예, 제법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였는데 네. 우리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지역 조직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탈핵 행동의 날, 노후원전 폐쇄 행동의 날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밀양의 어떤 뭐 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먹거리에 들어있는 것들을 감시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고리 원전에 이어 월성 원전, 다시 또 고리 원전으로 재가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고리 원전은 네. 30년 수명이 끝났는데 다시 그걸 지금 연장해 가지고 이제 8년째 가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리는 이제 부산 기장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과 울산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이제 국민들의 저걸 빨리 꺼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장 당선자 지금 현재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혹여라도 지금 산자부랑 등에서는 이거를 더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네. 재연장이 아니라 아예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월성 1호기도 30년 수명이 끝났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또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 감속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었던 그 유형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원천 기술이 있는데 캐나다에서도 연장했던 사례가 없는 매우 위험한 핵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나는 네. 그런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는 시급하게 폐쇄하거나 연장하려는 그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최근 뭐 지진 문제도 나오고 했었죠. 그렇죠. 월성 경주 인근에서 이제 지진도 발생했는데 네. 우리도 이제 많은 뭐 지질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고 네. 저희도 이제 우려했던 것이 경주나 뭐 부산 같은 데가 결코 지질적으로도 안전한 데가 아니다. 네. 따라서 이곳에 핵발전소 또 핵폐기장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네, 조금 뒤에 더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점이 문제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사용 후 해결료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핵발전소를 돌려서 나오는 폐기물을 네. 고준위와 중저준위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고준위는 이제 아주 이제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네. 그 사용 후 해결료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른데 어쨌든 뭐 그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했던 그 해결료 봉 같은 것들이죠. 네. 그래서 아주 이제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경주에 이제 방패장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아예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경주 방패장에 활성단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했던 말들이랑 비슷했는데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경주 방패장이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고준위는 아예 지금 추진도 못하고 중저준위가 이제 경주에다가 네.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진행될 때부터 네. 저희들이 이제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활동단층이라는 형태로 이제 밝혀졌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밝혀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수원이 공사를 강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이고 네. 저희들은 지금 상태로 가면은 뭐 지금도 하루에 3,500톤 정도의 막 지하수가 그 처분장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처분이 끝난 상태면은 이제 아예 뭐 지하수를 퍼내는 그런 작업조차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더구나 지진까지 겹치게 되면은 그 인근 지역으로 경주 지역으로 상당한 이제 그 방사능이 검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주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거나 내지는 추진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객관적인 특히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네.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속에서 저희는 뭐 공사의 폐기 네. 내지는 뭐 사용의 포기를 포함하는 안까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가동하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주민들 안전이 제일 걱정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단체만이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뭐 국민 누구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더구나 뭐 방사능과 관련한 것은 굉장히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고 네. 또 심각하기 때문에 네. 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대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냥 돈만
22조를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피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대부분 지하수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지질적으로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고 네. 또 지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강물을 수돗물로 수돗물의 원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그래서 수질이 나빠진 것의 표시가 이제 녹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녹조가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안 좋은 수돗물의 원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4대강은 굉장히 이제 자연 상태에서 풍부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다 이제 물이 갇힌 호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계가 단순화됐고 그리고 또 고유종들이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하면 이제 앞으로 수혜가 없을 거다. 네. 매년 투자하던 것들 사후 투자를 예방 투자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부산과 창원에서 이제 홍수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강의 본류들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운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저희는 과잉 투자라고 보고 네. 막상 필요한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홍수에 대한 대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가뭄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로 막 억지로 수위를 높이거나 수위를 낮춰놨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한 침수나 그다음에 지하수 위에 뭐 저하에 따른 용수 공급의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4대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원래의 지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죠. 네. 4대강이 참 많은 환경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또 그 4대강에 관련된 큰빛 이끼벌레가 예, 올해 네. 뭐 많이 논란이 됐죠. 네, 큰빛 이끼벌레가 해롭지 않다고 했죠. 근데 예. 이에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은 반대 입장이신데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예. 큰비디끼벌레 자체가 독성이 심각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도리어 우리가 큰비디끼벌레와 관련해서 이것이 자연의 경고다.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큰비디끼벌레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자란 것이고 네. 이렇게 이제 곳곳에서 이제 아주 창궐한 것은 우리의 강의 이제 생태가 흐르는 물에서 흐르지 않는 호소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낙동강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는 한 15일 정도면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흘러가는데 네. 거의 190일까지 이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한 것은 필연적으로 녹조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수질 관리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고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4대강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복원을 저희는 되도록이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 재정적으로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생태계라든지 또 수질 관리에도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저희는 이제 과학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 단체는 뭐 운동을 과학과 민주주의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고 보는데 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또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 과정에서 뭐 한 번에 폭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네. 거기에 따른 또 우려나 대책까지도 함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추진은 일방적으로 됐지만 그것에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진단과 그리고 합의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수돗물에 관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네. 네. 그래서 어떤 활동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을 지금 직접 마시는 국민들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죠. 99%는 수돗물을 마시지 않고 네. 불신하거나 혐오하는 수준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뭐 물 정책의 실패의 결과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점차 수돗물이 아닌 그럼 다른 물을 먹게 되니까 네. 생수를 사 먹거나 정수기를 사 먹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출도 늘어나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생수나 어떤 뭐 정수기가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네. 대기 때문에 병균이라든지 세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실제로도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기준에 수질 기준에 먹는 물 기준에 20% 이상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생각에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부 또 지자체들 또 뭐 수공 이런 데들도 네. 함께 그런 사회적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몽땅 묶어서 우리가 이번 9월 30일 날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라는 이제 단체를 출범시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의지들이 지금 잘 모이고 있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수돗물을 한번 마셔보는 습관을 가져야겠어요. 예. 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이제 지구의 벗이라는 한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연대 활동도 함께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큰 이제 단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린피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보호기금 네. WWF라는 자연보호기금이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구의 벗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린피스는 굉장히 중앙 집중적으로 몇 개 이슈에 집중한 반면에 네. 이제 지구의 벗은 각각 나라에 있는 환경 단체들의 이제 연합 형태,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네. 환경연합은 지구의 벗에 속해 있고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연대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가 이게 국경을 초월하잖아요. 네, 뭐 그쵸. 기후 변화도 그렇고 뭐 황사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함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에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은 시민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큰 단체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남아라든지 또 뭐 서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조차도 네. 한국의 이제 시민 단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시아 단체들을 연대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 국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뭐 하이엔 관련해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그 동남아의 환경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우리가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방카섬에 이제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정도의 기금을 지금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국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연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의 역할이 되게 아시아에서 커 보여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예.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야죠. 네, 그죠. 예. 그리고 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시민단체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참여연대가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합니다만은 네. 환경연합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들의 회비로 10,000원, 뭐 15,000원 이런 정도의 월 회비를 통해서 네. 운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월 한 3만 명 정도가 네.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약 월 3억 5천 정도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대신 근데 굉장히 그 금액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네. 전국에 50개 지역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개의 전문기관과 협력기관이 함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활동가들은 굉장히 이제 그 적은 생계비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네. 전국적으로 우리 단체에 한 200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뭐 참여나 회비 그리고 네. 후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이런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단체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네.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더 자립적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죠. 많은 활동가분들 너무 수고하셔서요. 네, 네, 그렇고요. 시원한 답변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논의하기도 했지만 경주 핵발전소 문제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환경단체가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